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D 이제 내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비타민 D 내성을 좀 더 호전시킬 수 있을지, 또는 이제 비타민 D 내성을 좀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가면역 환자한테 비타민 D 혈중 레벨을 올린다라는 의미는 더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인해 전술하고 비슷한 거죠.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줘서 리셉터에서의 내성을 그 용량으로 커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넣어준다는 개념이 첫 번째인데, 오늘 봤던 환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비타민 D 혈중 레벨이 150이 넘었어요. 그래서 랩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부등호 표시가 나오는 환자가 있었는데 1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성이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고용량을 넣어줘도 그 내성이 해결이 안 되는 환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좀 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겠죠. 두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제가 마그네슘입니다.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일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코팩터로 작용하는데 에너지 대사에도 사용되고 또는 뭐 호르몬 대사에도 사용되고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실제로 제가 수액 놓을 때 환자들마다 거의 모든 수액에 안 빠지고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 원내 와서 치료받는 그 모든 것들에 기본 마그네슘이 들어간다라는 거.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도 일반인들 누구든지 검사 없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제 5가지를 제가 레커멘드 한 적이 있는데, 그 기본 안에도 오메가3가 들어가죠.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드시고 계시고 저도 먹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저베라트롤입니다. 레저베라트롤은 언제 들어보셨냐면 제 영상, 예전의 영상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을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요.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건데, 요 기본적인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기본적인 폴리페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 레저베라트롤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더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5번째가 운동이에요. 인텐스 엑서사이즈라는 게, 그것도 대충 하는 운동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하는 심한 운동을 얘기하는데,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무릎 관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 10초를 하더라도 아주 모든 근육을 강력하게 쓰는 운동을 제가 보통 권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저는 하루에 한 1시간씩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렇게 걷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. 걷는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지금 포커스는 그렇게 걷는 거에 비해서 실제 단 5분을 운동하더라도 제자리에서 그 100m 달리기 하듯이 제자리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니까, 밑에서 쿵쿵거리지만 않는 게 걱정이 안 된다면은 제자리에서 이 허벅지 근육을 내 가슴까지 올리는 그 아주 심한 운동 있죠. 그러니까 서가지고 제자리 뛰기를 진짜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숨이 차가지고 멈추는, 차라리 그걸 1분 동안 하긴 힘들잖아요. 우리 100m 달리기 1분 안 하잖아요. 보통 한 20초 정도 달리면 이제 숨을 이제 헐떡거리면서 쉬어야 되죠. 그 정도로 순간에 강도 있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쉬고, 이걸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더 좋다고 봅니다. 근데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각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힘들죠.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자리에서 정말 있는 힘껏 이제 100m 달리기를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그런 것들을 권하게 돼요. 그래서 지금 비타민 D 리셉터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걸 치료하는 개념에서 좋은 아이템이 5번째가 인텐스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6번째가 파리칼시톨 또는 막사칼시톨, 이렇게 2가지 이제 지금 약물 이름이 나오는데,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기도 하는데, 왜냐면은 대부분 다 신기능이 떨어져서 거의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에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는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. 이게 어떤 약이냐면은,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갑상선 호르몬이 이 비타민 D 리셉터의 저항성을 설명하는 인디케이터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. 원래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너 빨리 비타민 D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신장에서 얘가 간을 통해서 신장에서 액티베이션 되고 활성화되는 게 비타민 D인데, 신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투석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라면은 신장 내에서 비타민 D 활성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내 몸속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갈
거 아니에요.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. 어떤 환자들은 이게 100 이상 올라가는 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로 인한 칼슘 대사하고 포스페이트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얘를 잡아주기 위해서 실제 비타민 D가 아니면서 비타민 D 유사체라는 걸 쓰게 돼요. 그럼 얘를 써가지고 PTH를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약입니다.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반인들이 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.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정상적인 자가면역 환자들 중에서 비타민 D 내성이 있을 때 그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뭔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은 다 설명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7번째가 퀘르세틴입니다. 이게 레저베라트롤 앞에서 얘기했듯이 퀘르세틴도 다 지금 이런 항산화제 계열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딱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은 또 생각나는 영양제가 생각나시죠?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미토콘드리아 서포트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서포트를 비타민 D 내성 있는 환자들한테도 권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 8번째 영양소가 아연입니다. 징크. 기본적인 징크도 비타민 D 리셉터에 작용을 합니다. 9번째가 붕손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0번째가 에센셜 오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오메가3 생각하셔도 됩니다. 뭐 커큐민도 들어가고 징거도 들어가는데 커큐민 같은 경우도 우리 기능약자가 되게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한테도 커큐민, 퀘르세틴, 레즈베라트롤 이런 것들 다 권하거든요.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필요한 양이 많아지는 게 비타민 D 내성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. 증가하니까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자꾸 더 권장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향을 주는 게 레즈베라트롤, 퀘르세틴, 커큐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누구나 다 권장하는 좋은 항산화제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학적인 치료에 다 중복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11번이 프로제스테론인데 이것은 잘 쓸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는 설퍼라판도 그렇고 부틸레이트도 그렇고 잘 쓰는 우리가 접해서 권장하는 어떤 영양소들은 아닐 것 같아서 부틸레이트는 그냥 장내 세균이 분비하는 성분 중에 하나라서 유산균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. 부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좋은 유산균들을 넣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. 딱 들어보시면은 제가 강조해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기능의학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지금 하고 있던 게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두고 부족한 게 있으면 넣어주시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치료하다 보면은 비타민 D 리셉터의 내성이 좀 줄어들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, 아연이 되겠고요. 항산화제 중에서는 레저베라트롤, 퀘르세틴, 커큐민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제일 기본 영양소인 오메가3 그리고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. 그냥 기본적인 운동이 아니라 인텐스한 운동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 기본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내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셨다면은 그거 갖다가 지금 같은 영양소에 도움을 받아서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작업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